오늘의 태그는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수유, 산후도우미, 산후우울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교육하고 순산아이지 팍팍 보내드리는 둘라 러지아입니다. 오늘 태그 들어보시고 주제가 설마 혹시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산후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독일, 그리고 미국, 인도, 정말 다양한 산모분들이 저한테 산정관리 신청을 많이 하세요. 산정관리뿐만 아니라 막달코칭까지도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요.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을 건데 그 나라는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산후회복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신생아 케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산후회복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저는 두 아이 다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았어요. 첫째 때는 그냥 출산을 하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랑 정말 독박 육아를 했었고요. 둘째 때는 그냥 가사 도우미를 굉장히 오랜 기간 썼었어요. 그리고 첫째 때 산후조리원 갔던 분들도 둘째 때는 안 가고 집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집에서 조리 안 하고 산후조리원 가시는 분들은 내가 집에 있으면 너무 집안일이 눈에 띄어서 자꾸 집안일을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또 산후조리원을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산후조리원 가세요 가지 마세요 이런 주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어떤 이유로 가지 않기로 하고 내가 집에서 산후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궁금해하신 건 바로 산후회복인데요. 산후회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신체적인 측면,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 먼저 신체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신하면서 자궁이 500배에서 1000배 가까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줄어들죠. 여전히 장기들은 밀려난 상태에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바로 걷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건 짐볼 운동이에요. 왜냐면 이런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는 데는 걷기만 한 게 없지만, 두 번째 이 짐볼 운동은요, 골반이 틀어진 상태에서 다시 골반이 좌우 균형, 앞뒤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좋거든요. 임신 막달에 제가 의자에 앉지 말고 짐볼에 많이 앉아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의자에 앉게 되면 이렇게 뒤로 기대잖아요. 그런데 짐볼은 똑바로 이렇게 앉게 되죠. 똑바로 허리 펴고 앉으면서 목도 이렇게 쭉 늘리고 위에서 뭔가 누군가 나를 잡아 당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허리 펴고 어깨 펴고 고개 똑바로 들고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이렇게 약간 움직이게 돼요. 짐볼이라는 데가 가만히 고정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씩 좌우 균형을 맞춘단 말이에요. 짐볼과 걷기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좀 여유가 된다면 한 50일 정도 이렇게 지난 후에 필라테스를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물론 이 필라테스도 아기가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산후회복하는 유튜브 채널도 꼭 발견해 두시라고 했어요. 산후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산후 필라테스나 산후 요가, 이런 채널도 잘 봐두시면서 그 채널에서 내가 매일매일 따라하면서 산후회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신체적인 관리는 운동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식단 관리인데요. 이 식단 관리는 산전과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매운 거 못 먹는 거 빼고는 다르지 않고요. 또 식단 관리를 잘 하셨을 때 산후회복을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가장 컨디션 관리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산후회복을 잘하기 위한 식단 관리 좀 짜주세요 라는 의뢰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산후회복에 관한 프로그램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중에 산후회복 식단 관리나 아니면 산후회복 관련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의뢰를 하시면 제가 그건 별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정서적인 관리인데요. 일단 아기를 낳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중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워낙에 산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커요.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두려움 이상으로 산후회복 잘해야지 산후풍이 안 오고 몸이 안 망가지고 쉽게 지내야 되고 뼈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이런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출산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아기를 딱 낳고 나서 내가 좀 아프면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산후관리를 못하고 있어. 그리고 산후회복을 못하고 있어. 산후조련을 갈 걸.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르몬 때문에 오는 어떤 몸의 변화였던 거예요. 우리가 임신 중에도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몸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임신 중에 나왔던 호르몬이 뚝 끊기니까 산후 우울증도 오고, 내가 이렇게 몸살기, 그리고 뼈가 막 어느 날은 막 아프니까 이게 산후풍인가 싶고 두렵고 무서웠던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조심해야 되기는 하지만 내가 완전히 너무 약해져 있거나 중환자이거나 이건 아니고, 내가 그냥 조심하면서 식단 관리, 운동, 그리고 적절하게 좀 잘 쉬면 또 차츰차츰 회복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0주라는 기간 동안 내가 임신을 하면서 몸은 계속 변화를 겪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가 환절기에 일교차만 좀 커도 몸이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감기하는데, 면역도 떨어져 있고 나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영양 공급, 산소 공급, 혈액 공급까지 해야 되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던 내 몸이 출산한다고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40주간의 변화를 아기가 100일 동안 성장하듯이 내 몸도 100일 동안 계속 회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빠른 회복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출산했다고 배가 빨리 들어간다고도 기대하지 마시고, 산후 다이어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 회복을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키워드는 산후도우미예요. 저는 산후도우미 대신 가사도우미를 썼는데, 저는 기억에 산후도우미를 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사도우미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때 이제 산후도우미 없이 그냥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해보니까 아무리 이제 반찬을 해다 주셔도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뭔가 집안이 널려 있는 꼴을 못 봐요. 특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내 몸이 피곤하고 안 좋은데 집안도 널려 있고 난 아기를 계속 돌봐야 되고 이러면 자꾸 집안을 치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안을 치우다 보니까 몸이 아무래도 축나죠. 컨디션이 떨어졌어요. 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과하게 이제 무리하게 집안일을 하다 보면, 임신 때도 그렇잖아요. 무리하면 약간 조기 수축이 온다든지 뭐 좀 배뭉침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것처럼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가사도우미를 썼던 것 같은데요. 가사도우미 맞아? 할 정도로 뭔가 아기를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반찬을 기본적으로 주로 해주고, 청소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혹은 청소를 안 하기도 했고요. 대신에 아기를 좀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 반찬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가사도우미가 빨래나 청소를 하지 않으면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청을 할 때 미리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걸 따져봐서 가사도우미를 할지 아니면 산후도우미를 할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만약에 내가 가사도우미를 쓰면서도 산후도우미를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모와 아기 케어에 집중이 돼 있어요. 다른 일들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사도우미는 집 청소나 빨래, 반찬 해주는 위주로 2, 3일에 한 번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산후도우미를 좀 계속 쓰다가 좀 익숙해지면 내가 아기를 케어하면서 가사도우미를 부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신생아 케어인데요. 산후조리원에 2주나 3주 이렇게 갔다 오면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기 목욕, 아기 기저귀 가는 거예요. 물론 산후조리원마다 틀리긴 하지만 거기에선 너무 편하게 아기랑 이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기저귀를 간다든지 목욕하는 것도 배우긴 했으나 실제로 몇 번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멘붕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집에서 산후 회복을 했다든지 아기 케어를 했으면 그런 멘붕이 안 와요. 처음부터 집에서 케어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이 아기를 어떻게 목욕시키지? 내가 이 꼬물꼬물 작은 애를 어떻게 막 만질지도 몰라요. 저도 막 애가 어떻게 막 유리그릇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목욕시켜도 되나? 애 좀 울면 막 어떻게 막 이러고 정말 멘붕이 됐어요. 애보다 제가 더 울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산후도우미든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부르시면 아기 케어는 기본적으로 목욕이잖아요. 목욕은 시켜주시니까 그때 옆에서 보고
또 그게 며칠 보다가 이제 연습도 해보고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3일째 되든 뭐 한 일주일 지났을 때든 내가 직접 목욕을 시켜보고 산후도우미가 됐건 가사도우미가 됐건 그분이 이제 베네저그를 펼쳐놓고 이렇게 하는 나머지 순서를 보조하게끔 하는 거죠. 내가 메인으로 목욕을 직접 시켜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기 목욕을 처음에는 내가 손목도 이렇게 안 좋고 하는데 시켜도 되나 하는데 아기 목욕 말고도 아기를 안아준다든지 수유한다든지 여러 가지 손목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손목은 좀 아껴 쓰시는 게 좋지만 아기 목욕 좀 시킨다고 손목이 나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남편이 왔을 때 같이 또 시켜보고 이렇게 하면 아기를 키우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또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어떤 약간의 성취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산모가 선생님 저 이제 온도계 없이도 아기 목욕 물 온도 너무 잘 맞춰요. 팔꿈치만 대봐도 알 것 같아요. 저 정말 이제 엄마 다 된 거 맞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목욕 시키는 거 또 기저귀 가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씩 좀 익혀 나가시면 굉장히 빠르게 아기와 적응을 잘 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수유인데요. 이 수유는 모유 수유와 젖병 수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혼합 수유 하시는 분들, 모유 수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예 분유를 수유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주는데요. 모유 수유를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모유가 잘 안 나오거나 함몰이거나 한쪽만 자세가 잘 잡히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유를 잘 못하는 경우 그리고 마사지는 받았는데 돈만 날리고 또 수유가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만약에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유 자세만으로도 완모를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선생님을 연결해 드릴게요. 모유 수유가 간절했는데 제가 이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린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이분이 이제 직접 방문해서 코칭을 해드리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팔로우업을 계속 해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완모까지 다 가셨던 것 같아요. 모유 수유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분유나 아니면 이유식으로 갈아타시면 되니까 그렇게 모유 수유를 6개월 정도 하시면 엄마 회복도 따르고 아기한테도 좋으니까요. 웬만하면 모유 수유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분유 수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밤중 수유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는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어느 아기 엄마의 브이로그를 봤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정말 한 8시 이후부터는 아기에게 손도 못 대게 했대요. 정말 좋은 남편이죠. 너무 고마웠다면서 남편이 아니었으면 그 기간은 못 이겨냈을 것 같다면서 막 와이프가 울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많이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이랑 어느 정도 룰을 정해서 물론 회사에서 남편도 일하고 와서 힘들지만 어쨌거나 아기는 같이 낳았고 아기는 같이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해주고 아내가 1시간이라도 좀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아기와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유는 모유를 하던 혼합을 하던 분유를 하시건 남편이랑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키워드는 남편을 아빠 만들기예요. 제 직장 동료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자기만 옆에 가면 아기가 운다는 거예요. 자기만 옆에 가면 아기가 울다 보니까 아기를 잘 달래주지도 안아주지도 못해서 자기도 난감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대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아기가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다고 생각하면 또 아빠한테 적응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흡연을 하시는 아빠라면 가급적 아기를 보러 가기 몇 시간 전에는 흡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이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엄마 손을 많이 타서 혹은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시기라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꾸 아빠가 안아주고 그런 걸 하다 보면 또 아빠한테 잘 갈 거예요. 평소에 아기랑 많이 놀아주고 아기 목욕도 좀 시켜주고 기저귀도 갈면서 응가했어 이러면서 쉬 싸서 불편했구나 이러면서 아기랑 많이 놀아주거나 재우거나 그런 것들을 좀 하시다 보면 또 아기와 친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아기가 엄마한테도 잘 있고 아빠한테도 잘 있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을 했다고 갑자기 엄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출산을 했는데 이제 산후 회복도 해야 되고 아기도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건 없고 매일 같은 일상에 엄마가 정말 찌들어 가요. 제가 그
몇 달을 어떻게 보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시간이 가긴 가는구나. 이게 공통적으로 엄마들이 하는 얘기예요. 힘들거나 지옥 같지 않으려면 아빠의 도움, 또 주변의 도움, 아니면 산후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적절하게 쓰면서 내가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내 시간을 갖고 좀 멍 때리고 이완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정말 힘들어서 입맛도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 야채나 고기 이런 거 꾸준히 잘 챙겨 드시면서 산전과 똑같이 운동하고 식단 관리 하시면 산후회복도 훨씬 더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해외에 계신 산모들, 또 코로나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안 가고 집에서 산후회복을 하시려는 산모들, 그리고 또 둘째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못 가고 또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산후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쓰실 때는 이분이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니 이거를 오늘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고 명확하게 그날그날의 미션을 정해주시면 그 산후도우미나 가사도우미 분과의 어떤 갈등 요소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하시다가 힘든 점 있으시면 저에게 별도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또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뿅!